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는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시장인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거래일 CPI가 네. 10시였나요? 11시 경쯤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이제 소폭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일 미증시가 또 혼조세이기도 했었고, 그나마 나스닥 종합지수가 강보합권대에서 네.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우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증시에서도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관련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긴 했었으나 지난해 1월 달에 LA 또 산불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깜짝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이제 됐기 때문에 다음 또 이제 CPI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3월 FOMC에서 금리 이제 인하로 가느냐, 동결로 가느냐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강보합권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지금 세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연달아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도 시장 흐름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단의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 증시 움직임, 코스피 시장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움직임 보면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부가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벤트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계속 내성이 생기고 또 EU 쪽에서도 원래는 보복 관세 준비하겠다라고 하다가 협상 의지를 또 밝히기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이 그 주요국 간의 보복 관세 형태로 격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시장 환경을 좀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약간은 좀 실마리들 이런 부분들을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전쟁에 대한 그 종전 가능성까지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한층 더 좀 우호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같이 함께 좀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러한 움직임은 오후장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연기금의 수급이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시현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서명에서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바이오랑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도 12일이 발효 날인데 원래는 4일이었는데 12일로 이렇게 유예를 한 것, 좀 뒤로 미뤄진 것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이 협상의 여지를 더 열어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정말 딱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그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발언 중에 하나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하게 움직임이 엄청 나오고 강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이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존이 될 수 있다면 대화를 할 여지는 있다라고서 네.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직접 전화를 하게 된 거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또 전화를 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종전 구상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미넨 안보 그 회의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의 이제 국가들의 미국의 그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쪽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야 된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미국의 이득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게 더 이득이 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켜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막대한 자원들,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을 미국의 보상을 받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막대한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자원들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들이 그 투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들을 다시금 걷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방안 중 하나가 사실 종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14일에서 16일 사이,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슈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즉각 이제 종전 관련해서 합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강렬하게 시세 흐름들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키스켈로그 특사가 미넨 안보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20일경에는 우크라이나까지 또 직접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일단 시세를 한번 강력하게 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 구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이 최근 이제 들어오는 이슈, 그러니까 일정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들 중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런 기업들이 거의 이제 중장비 기업들 위주로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만드는 기업이고 현대 에버다임은 드릴 크레인 그리고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도저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오늘 중장비 기업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거론되는 게 샌드위치 모듈러 주택을 만들거나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SY 스틸텍이라든지 또한 SG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에 들어가는 아스콘을 또 개발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 사업 쪽에 관련 또 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대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오늘 시장에서 시멘트와 철도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점점 확산되는군요. 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일단은 오늘은 강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을 감안해보면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내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일 내에 매도를 하고서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추가 움직임 나오면 그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한 만큼 매도 물량이 언제 출회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오늘 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두 번째 테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저희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분 계셔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화학주가 바닥에서 반등하는데 찐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대요. 이제 화학주가 어쨌든 계속 좀 길게 조정을 받고 업황 자체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화학주 지금 바닥일까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찐바닥이라고 싶으면 또 내려가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나와주면 그때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업황에 대해서 회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슈로는요, 전력기기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이 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도 오늘 움직임이 일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또 전기차도 지금 계속 뭐 여러 국가들도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LS 일렉트릭이 지금 10%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제일 일렉트릭 거기다가 효성중공업까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기기 관련 주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섹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 리스크 영향을 좀 받았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세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관세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를 또 긍정적인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 노후화된 그런 전력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체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그 공급, 그러니까 쇼티지가 지금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이 작년 상반기에도 강했지만 올 상반기에도 다시금 그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서 시세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중저압 변압기 수출이 거의 한 80% 정도 넘는 규모가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사실 국내보다도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추세 상승이 아직 더 나올 여력이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 계속 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거진 다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전력 자금률 자체가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수입이 필수적이라서 오히려 그런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만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뭐 수출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의 설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 전력기기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섹터는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룹주입니다. 네, 하나그룹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그룹주는 네. 트럼프 2.0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방산, 조선까지 모두 다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시스템도 지금 급등세가 네. 대략적으로 한 14%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나왔고 심지어는 지주사인 하나까지도 오늘 추가적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주가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방산 쪽의 그런 협력 가능성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지주사까지 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하나까지도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 이제 하나생명, 네. 하나투자증권 이런 금융 쪽 종목들까지도 같이 함께 수혜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분산되어 있었던 하나오션의 지분 역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일원화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룹 내에 그런 이제 좀 견고화된 그런 이제 지배 구조까지도 갖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흐름들은 하나 그룹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상으로 유효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사이클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면 이전에 2차 전지 때 포스코 그룹주들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흐름이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런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그룹주들이 움직임 나왔을 때 그때 그룹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삼형제 지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또 이 거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올해만 한화그룹주 전체적으로 24조가 늘어나면서 그룹사의 시총이 6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모멘텀을 받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공약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일단은 14일에서 16일 일정 있고요. 또 다음 주 20일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키스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일정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SY를 가지고 왔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SY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흐름이 조금 저조하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SY 스틸텍 쪽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재건주로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도 참석한 이력이 있고 MOU를 실질적으로 체결한 그런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회사 쪽의 수혜가 오히려 자회사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세 탄력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Y 쪽에서는요 모듈러 주택도 만들고 샌드위치 패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듈러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했을 때 선수들 숙소로도 빠르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에서 가장 좀 빠른 건 이런 건물을 빨리 이제 지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그쵸. 관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Y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행히 주가가 여기서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지금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당일 위주로, 이건 제가 당일 손절가 그냥 짧게 잡아드릴게요. 당일 위주로 대응한다 하신다면은 그냥 4,400원 짧게 대응하시고 이탈한다면은 매도했다가 재공략 하시는 쪽으로 네네. 진행하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 전고점 구간대가 5,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까지 한 번 더 시세 나와주는지 흐름 보면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SY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